미국은 일본과 무역을 끊어버리고 한국산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라는 충격 발표를 해 일본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본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동시에 한국은 초대박 나버린 이 놀라운 소식.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이 대접한 식사 메뉴 검열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이 제공한 환영 만찬이 반일 메뉴였다며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사히 TV 핫토리 시니치의 모닝쇼에서 패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 때 일본은 긴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쇠고기 스테이크를 대접했지만 한국이 준비한 메뉴에서는 일본을 의식한 재료가 사용됐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어서 그들은 메인 요리는 360년 시간장으로 만든 양념한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 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돌 솥밥 등이 있었다. 문제는 독도 새우의 산지라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에서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독도 새우라고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발언인데요.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불법 점거하며 한국인들의 언어와 사상을 검열하듯 비슷한 형태로 21세기에도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위해 64 준비한 만찬도 일본이 검열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바이든에 제공한 음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밀 분석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21일 만찬 요리는 한미 공동 연출, 반일 메뉴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대변인실이 밝힌 한미 정상 공식 만찬 메뉴는 팔도 산채 비빔밥과 미국산 소갈비 양념구이 등이었습니다. 디저트로는 쌀 케이크, 미국산 견과류와 오렌지, 젤리, 국내산 산딸기, 배 등이 나왔고 만찬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한국인 소유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생산된 레드와인 바소가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한 한국이 이를 독도로 이름을 바꾼 뒤 독도 새우를 반찬으로 올리는 끔찍한 일을 이번에는 저지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끔찍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한국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바이든이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깜짝 발표한 것인데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국 조지아주는 현대차에 무려 2조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한국의 현대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라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현대차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과거 일본은 미국에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했다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대폭 올려버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바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100억 달러 약 13조 원가 넘는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50억 달러 약 6조 원가 넘는 투자와 조지아주 사바나에 55억 달러 약 7조 원을 들여 짓는 공장이 내년 1월까지 8,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시설은 2025년부터 최신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미국인에게 경제적 기회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에서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54만 5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자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고 있고 미래 전기 산업에서 미국의 목표가 속도를 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투자를 집행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도요타를 밀어주던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지지율 39%로 추락하며 올해 하반기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걱정하는 바이든을 위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주자 바이든이 한국의 깜짝 대박 선물을 쾌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도요타가 한국의 현대차를 압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 시장을 보유한 미국이 일본의 도요타를 대폭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인들을 채용해 차를 생산하면서 미국 내 품질조사 1위 타이틀을 수년 동안 싹쓸이하면서 미국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2008년에 도요타는 미국에서 18.1%의 점유율로 외국 브랜드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 현대기아의 점유율을 합산한 것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바이든의 방안에 맞춰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깜짝 발표하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도요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투자를 한국의 현대차가 발표한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이 즉각 화답이라도 하듯 미국 최고권이 품질평가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1, 3, 4위 최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도요타와 심지어 미국의 GM까지 제치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1위로 등극한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이자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인 JD 파워도 2022 내국 품질조사 VDS에서 기아가 벤츠와 BMW, 포르쉐 등을 꺾고 조사 대상 32개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번 기아차의 미국 내 전체 브랜드 1위를 달성, 최우수 브랜드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은 일반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를 제치고 내국 품질 조사 전체 브랜드 1위에 오른 것은 기아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급 브랜드 부문 4위를 기록한 제네시스도 순위가 3계단 올라 렉서스 159점을 제치고 고급 브랜드 1위, 전체 브랜드 4위를 차지 최우수 고급 브랜드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에서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08년 현대차보다 4배나 점유율이 높았던 일본의 도요타. 그런데 작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10%로 올라와 이제 격차가 5.5%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일본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하면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믿고 있는 곳이 최후방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마저 이렇게 한국이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은 가운데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자 일본은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자, 이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밀려 유일하게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이자 일본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마저 한국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과감한 선물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큰데요. 단적인 예로 현재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만 5,000개가 넘습니다. 즉, 미국에서 현대차가 13조 원을 투자하여 8,500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미국 내 현대차 협력업체 수천 개가 생긴다는 것이고 이 협력업체들의 효과까지 계산하면 최소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 수까지 고려한다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미국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2024년 11월 5일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바이든이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급진적 동맹관계 형성에 난리가 난 곳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대만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국 대가를 치르는 건 자신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협박성 발표를 했습니다. 환구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22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언급됐다고 지적한 뒤 이는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2년 연속 대만 해협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신호라며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창 부단대 미국 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미국에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달했다라며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응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음을 한국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 말한 동시에 한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파장을 일으킬 능력은 없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대만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히 자신일 것이라며 한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모두 떠나도 중국에 우직하게 남아있던 애플. 그런데 최근 애플마저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 기지를 모두 없애버리고 동남아나 인도로 옮기겠다는 WSJ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LG마저 애플과 동시에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하면 중국은 그야말로 국가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중국의 몰락이 눈앞에 있음에도 자신의 연임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계속해서 도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상황을 인지한 14억 중국인들도 시진핑을 몰아내고 친한파인 리커창 총리를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로 추대해야 한다고 외치며 대규모 집단 움직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지들이 뭐라고 검열을 우리 문화를 절대 앞설 수 없으니 열등감에 하는 짓이 우리가 뭘 먹었는지까지 신경 쓰는 게 안쓰럽군. 현대 전기차가 핀란드에서 다른 유수한 차들 다 제치고 세계 1등 했음. 대한민국에 있어서 독도와 그 부근에서 잡히는 새우는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와 접대의 문제일 뿐 전혀 그 어떤 정치적 사양이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일본이 정치화해서 다른 나라들을 귀찮게 하면서 피곤하게 하고 있을 뿐. 미국이 일본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한다 하고 군사력 증강 적극 지지한다는데 일본으로서는 그게 대박 아니고 뭔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